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출산용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내일이면 39주차 임산부가 되고 출산용품은 휴직을 하고 32주차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나름대로 인터넷 서칭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리스트 같은 거를 만들어서 예산을 잡고 이제 구비를 해두었고요. 저는 신생아 용품이 사용 기간이 되게 짧다고 생각을 해서 선물도 많이 받고 중고로도 많이 구매하고 꼭 필요한 거는 또 새 제품으로 사기도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항목을 카테고리별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식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수유에 관한 거를 가장 먼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많이들 조언해 주시는 게 수유는 모유 수유할지 분유 수유할지를 아기를 낳아봐야 하니까 조리원에서 준비를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일단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는 다양하게 해놨어요. 젖병은 이제 당연히 모두 새 제품으로 구매를 했는데 일반적인 젖병이랑 배앓이 방지용으로 특화된 젖병 이렇게 두 가지를 샀고, 일반적인 젖병은 뭐 더블하트나 뭐 모윰이나 헤겐이나 이런 거 많이 사시는데 저는 이제 모윰 제품으로 구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배앓이 방지 젖병은 가장 유명한 닥터 브라운으로 했어요. 신생아 젖병 사실 때는 이제 모두 1단계로 사시면 되고, 저는 4개만 구비를 했는데 아기가 성장함에 따라서 젖병 사이즈도 계속 바꿔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PPSU 소재를 샀어요. 왜냐면 유리젖병 무겁고 저희 집이 타일 바닥이어가지고 깨질까봐 걱정이 돼서 환경 호르몬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면 유리젖병을 많이 쓰신다고 합니다. 젖병 세제랑 젖병 세척솔이랑 꼭지솔, 젖병 집게, 젖병 소독 세척을 위한 이런 도구들이 좀 필요한데요. 이런 거는 한 군데에서 몰아서 사는 게 약간 배송비나 이런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젖병을 살 때 모윰에서 한 번에 묶어서 구매를 했고요. 젖병 솔만 그 실리콘이 아니라 스펀지로 된 소재로 사서 이제 자주 교체해 주려고 그걸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분유 제조기인 브라비를 구비를 해 두었는데 완모를 할 경우에는 필요가 없는데 이제 분유를 먹이게 되면 굉장히 삶의 질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인데 이게 사실 당근에 매물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렴한 가격에 당근에서 구매를 해왔고, 여기 청소 때문에 깔때기가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 추가 깔때기까지 이전 구매자분께서 쓰던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잘 업어왔고요. 그다음에 분유 포트는 이렇게 출수형이랑 끓이는 포트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끓이는 포트형에서 가장 유명한 보르르를 선물을 받아서 구비를 해두었고요. 그 다음에 수유를 할 때 수유를 이제 도와주는 물건들이 있는데, 모유 수유를 할 경우에는 수유 쿠션이 필요하고 분유 수유를 할 경우에는 수유 시트가 필요하다고 해요. 저는 이제 수유 쿠션 같은 경우는 물려받았고, 수유 시트 같은 경우는 제가 당근을 할 때 다른 분께서 이게 사은품으로 주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하이체어를 미리 구비를 했는데, 사실 이게 이유식을 하는 시기에 필요한 거긴 한데 이제 뉴본이라는 거를 같이 설치를 하면 어릴 때부터 쓸 수 있다고 해가지고 미리 구매를 했는데, 이 스토크의 트랩이 굉장히 대기가 길어요. 12월에 대기를 걸었는데 아직 못 받아서 지금은 영수증만 있는 상태고, 한 3, 4월쯤에 배송이 온다고 해가지고 아기가 온 이후에나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뉴본은 당근에서 좀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 분유는 너무 엄마들마다 의견이 달라가지고 제가 어떤 걸 추천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이제 유튜브 같은 걸 좀 많이 찾아보고 A2 분유가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려서 A2 분유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가이아의 비타민 D랑 유산균까지 미리 준비를 해서 이거를 병원부터 조리원부터 먹이려고 해요. 다음은 아기 목욕에 필요한 용품들인데요. 아기 욕조 같은 경우는 보통 씻기는 용도랑 이제 헹구는 용도 두 가지 많이 준비하시고, 뭐 슈너글이나 온다베이비, 말랑하니 이런 제품을 많이 준비하시는데 저는 형님께 물려받아가지고 슈너글이랑 하나 더 해서 두 가지 준비를 해두었고, 아기 욕조를 씻기는 세정제는 에코도 제품으로 준비를 해두었고요. 포프 베베의 아기 비데를 샀어요. 요거는 이제 세면대에 설치를 해서 아기 엉덩이나 이런 거 씻기는 용도인데 손목 보호하는데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새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 요것도 야심차게 구매를 한 건데 이제
아기 목욕 타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앞치마 형식으로 목에 걸 수 있어가지고 씻기 때도 하고 있고, 아기 목욕이 끝나자마자 아기를 바로 안아가지고 닦아주고 바로 이동시킬 수 있는 거여가지고 이 아기 목욕 타월을 2개를 준비를 해놨고, 이거 아기 목욕을 할 때 이렇게 물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보통 탕 온도계를 많이 쓰시거든요. 뭐 휴비딕 같은 제품을. 근데 저는 수전 온도계라고 해가지고 그걸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산지 제품이 제일 유명한데, 요거는 샤워기에서 나올 때부터 온도를 재주기 때문에 샤워기를 바로 아기에게 갖다 댈 때도 온도를 체크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샤워기에 설치해서 준비를 해놓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강 티슈, 요거는 이제 아기는 양치질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구강 티슈로 이렇게 닦아준다고 해서 아기 구강 티슈까지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스킨케어랑 바디케어 제품은 제가 이제 영상을 좀 따로 하나 더 만들어서 이미 게시를 해두었는데요. 그 영상을 통해서 제가 왜 이런 제품을 선택했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는 다 설명을 드렸고, 어떤 제품인지만 조금 보여드리면, 이제 올인원 클렌저는 마마베르 제품 구매했고, 엉덩이 클렌저 라라메드 제품 했고, 이제 아기 로션은 차앤맘, 그리고 아기 고보습 크림은 오가닉 그라운드 제품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피 로션을 로아스베베에서 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비 오일은 이제 벨레다 제품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아기 위생이나 이제 건강 관련된 제품인데요. 먼저 저는 유아 네일 케어는 이제 마더케이에서 샀고, 비판텐 연고, 요거는 뭐 직구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냥 심플하게 약국에서 하나 파는 거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샀고, 그거 사면서 같이 구비를 한 게 배꼽 소독솜인데, 약국에 물어보니까 요즘은 그 동그란 코튼볼 같은 거 잘 안 쓰고 이렇게 위생적으로 쓸 수 있는 일회용 알코올 수압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근데 또 마침 있어가지고 그걸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기 면봉은 일반형이랑 접착형이 있는데 이제 종류별로 준비를 해두었고, 음습독에는 이제 제일 유명한 휴비딕으로 구비를 했고, 요거는 지금도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구비를 하셔도 임산부가 워낙 온습도에 민감하다 보니까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아기 물티슈도 조금 종류별로 엄마가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구비를 해두었고, 제가 이거를 샀는데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노시부의 코 흡기를 샀습니다. 사실 이게 가격이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아기 코 흡입기 이 정도 돈을 쓰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들 보니까 초등학교 때까지 쓴다고 하고 또 단점이 가격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약간 구매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광클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격도 제가 샀을 때보다 또 올랐어요. 이거는 또 중고 거래도 안 되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새 제품으로 또 구매를 했습니다. 마지막 아이템은 가습기인데요. 가습기는 초음파식, 자연기화식, 가열식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저는 이제 가습기라는 물건 자체가 자연기화식이 가장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주의여가지고 이번에도 아기방용으로 자연기화식을 구비를 했고, 지금도 저희 집에 자연기화식 가습기로 샤오미를 쓰고 있는데 이게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로 하나 더 구매를 했습니다. 아기 이제 의류나 세탁 관련된 부분인데요. 먼저 세탁 관련된 제품은 이제 아기 세제랑 아기 섬유유연제, 세탁막 이렇게 3가지 준비를 했는데, 아기 세제 같은 경우는 종류가 정말 많아요. 뭐 블랑이라든지 토루토루, 레드루트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정말 많은데, 저는 레드루트 제품으로 세제랑 섬유유연제 모두 구매를 했고, 사실 신생아 때는 섬유유연제까지는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랑 아빠 옷이 모두 아기가 이제 만지고 뭐 입에도 닿고 하기 때문에 어른 빨래도 아기 세제랑 섬유유연제를 써야 된다고 해가지고 미리 2통씩 구비를 해뒀고, 세탁망은 모윰에서 3가지 사이즈 샀는데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기 손수건 종류인데요. 아기 손수건은 저는 밤부베베에서 거즈를 22매, 엠보를 16매를 구매를 했는데 이미 그러고 나서 손수건 20장을 더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손수건 선물이 계속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50장 넘게 구매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한 30장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고, 그리고 선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이제 좀 천천히 구매를 하셔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천기저귀도 원래는 5장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회사 선배가
넉넉히 써보라고 20장을 선물을 주셔가지고 저는 조금 많이 구비를 하게 됐고, 의류 종류는 먼저 비넷 저고리를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이것도 선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조리원에서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보통은 뭐 3개 정도 준비를 하시는데 저도 조금 여기저기 선물 받으면서 많이 준비를 하게 됐고, 베넷 수트라고 해가지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신생아 때는 그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입히기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선물 많이 받아가지고 구비를 하게 됐고, 아기 때는 집 안에 있는 일이 많아서 사실 외출복보다 네일을 많이 입게 되는데, 상하이가 분리된 네일은 그래도 조금 커야 입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신생아 때는 좀 어렵고, 네일은 이제 80 정도 사이즈를 구비를 해서 접어 입히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 저도 이것도 다 이제 선물을 받았고, 그다음 이제 스와드럽이라는 게 있는데 아기들은 이렇게 버둥거리려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잡아주는 나비 모양의 이렇게 옷이에요. 근데 이게 편안함을 느끼는 아기들이 있고 이걸 불편해하는 아기들이 있어서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개를 물려받아서 준비를 해뒀고, 그리고 모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류 세트를 선물을 받으면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특별히 구매를 하지 않았고 보통 2장 정도 이제 준비를 하신다고 하고, 턱바지도 한 2장 정도 준비를 하면 좋다고 하고요. 손싸개랑 발싸개 이것도 뭐 3개 정도씩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류 선물 들어올 때 같이 세트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특별히 구매를 하지 않았고, 양말은 보통 한 3개 정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아기들은 옷을 입힐 일보다 이렇게 속삭이로 쌀 일이 더 많다고 하는데 2개를 선물을 받아가지고 준비를 해뒀고,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챙겨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수량을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겉싸개는 저희 병원에서 준다고 해가지고 저는 따로 구매를 하지 않았고, 겨울 아기이긴 한데 생각보다 밖으로 돌아다니는 일이 크게 없다고는 해가지고 뭐 이거 외에 외출복이나 뭐 방한 우주복 이런 거는 일단은 구매를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필요해지면 그때그때 구매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기 의류에는 사실 선물 받은 것 외에는 아직은 구매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기 수면에 관련된 아이템인데, 아기 침대를 이제 보니 스마트 침대를 당근을 했고요. 아기 침대는 사실 당근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사용 기간이 한 6개월 정도로 짧아가지고 당근에서 구매하시는 게 굉장히 저렴할 거라고 생각하고, 보통 벨라, 보니, 이케아 많이 쓰시고 조금 고가로 가면 스토케 같은 것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보니에서 나오는 기본 침대 가드가 조금 별로 안 예뻐가지고 저는 이건 살짝 사신템이긴 한데 선물을 받아서 가드를 설치를 했고, 침대 패드도 당근을 했는데 또 당근을 하면서 사은품을 받아가지고 한쪽은 인견, 한쪽은 면이어가지고 뒤집어 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2장을 구비를 했고, 그리고 한 장은 방수 패드. 그래서 아기 기저귀가 새는 경우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방수 패드를 깔고 그 위에 일단은 겨울이니까 면을 윗면으로 해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준비를 한 게 역류 방지 쿠션인데, 역류 방지 쿠션 같은 경우는 뭐 종류가 많아요. 이것도 저희는 제일 유명한 제이앤제나 거를 선물을 받아가지고 구비를 해놨고, 딱 뜯어서 부푸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아기 이제 조련 퇴소하는 일정에 맞춰가지고 부풀려 놓으려고 하고, 커버는 또 뭐 선물을 받은 거긴 하지만 토끼띠 아가에게 맞는 토끼 커버가 생겼고요. 신생아 때는 베개를 베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2장을 맞춰줄 수 있도록 2장 베개를 쓴다고 해가지고 저는 나비킷의 2장 베개를 형께 물려받았고, 그리고 스칸디포포 이 제품은 태아보험인가에서 사은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2가지를 이제 준비를 해뒀고, 저는 수면 교육에 조금 관심이 많아서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아이템들을 사봤는데요. 먼저 모로 반사 방지 이불이라고 해서 아기를 이렇게 두껍게 양쪽에서 눌러주는 이불이 있어요. 그거는 보통 머미콜콜이나 코코테일즈 많이 사시는데 저는 코코테일즈를 당근을 해왔고, 라라스 베개라고 토끼 모양으로 되어 있는 베개가 있는데 그것도 쓰면 아기가 그 안에서 옆으로 자서 꿀잠을 잘 수 있고 2장 같은 것도 좀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당근에 팔고 있어가지고 당근에서 좀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 이거는 필수템은 아닌데 물려받았어요. 신생아 보트라고 시댁에 가거나 친정에 갈 때 이동식 침대처럼 쓰일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아이템은
포대기예요. 저희 어릴 때 엄마들이 이제 포대기에 아기를 넣고 일을 하셨잖아요. 요즘은 다 아기띠를 쓴다고 하는데 사실 집 안에서 쓸 때는 포대기가 진짜 편하대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포대기에는 이렇게 다리 거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안전하다고 하고, 저는 육아 선배한테 진짜 강추를 받고 선배가 또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신생아 때는 이불을 덮지 않는다고 해요. 대신에 얇은 블랭킷이나 뭐 청기저귀 같은 걸 덮고 입는다고 하는데, 저는 블랭킷은 3장을 물려받아서 준비를 해두었고, 보통 포몽드, 뭐 도노도노 이런 브랜드에서 많이 사신다고 해요. 저는 또 수면 교육에 도움이 많이 되는 아이템이라고 해가지고 백색 소음기를 구비를 해뒀는데, 요거는 뭐 말랑하니 제품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저는 수유등 기능까지 있는 링크업 제품을 샀고 지금 저도 쓰고 있거든요. 미리 사서 쓰고 있는데 너무 만족하고 있어서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기 외출 관련된 건데요. 외출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카시트. 그 중에서도 신생아에게 필요한 바구니 카시트 일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페도라 제품으로 준비를 했고, 요거 가장 많이 쓰시더라고요. 요거 정말 당근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얘를 당근을 했는데, 이게 바구니 카시트가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유모차랑 같이 체결을 할 수 있으면 그냥 밀기만 해도 돼서 되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당근을 이렇게 뒤지고 있는데, 이 페도라랑 호환이 가득한 디럭스 유모차인 페도라의 L4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세트로 13만 원에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구니 카시트랑 이 디럭스 유모차를 13만 원에 겟했고, 사실 그 전에 사용하시는 분도 이 조합으로 18개월까지 아기를 키우셨대요. 근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렇게 쓰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한번 계속 써보려고 하고요. 유모차 장식용품 같은 게 있어요. 유모차 라이너라고 해서 그 안에 쿠션 같은 건데, 그것도 당근을 할 때 같이 끼워서 주셔가지고 그것도 구비를 해놨고, 유모차 가리개, 햇빛 가려주는 거는 형님이 물려주셔가지고 그걸로 준비를 해두었고요. 아기띠랑 그거보다 더 어릴 때 쓸 수 있는 슬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기띠는 뭐 종류가 정말 많아요. 베이비변, 포근해, 에르고 이렇게 보통 많이 쓰시는데, 에르고를 물려받아서 에르고를 쓸 거고요. 그리고 슬링은 이렇게 천으로 된 형태인데, 이거는 외출이라기보다는 사실 신생아 때 엄마가 집 안에서 아기를 막 이렇게 재우거나 안고 있을 때 많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코니 혹은 포근해에서 나온 거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저는 코니 S 사이즈 물려받아가지고 이것도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아기 외출할 때 꼭 필요한 게 따뜻한 물을 담을 수 있는 보온병이어서, 보온병은 사모스 제품 가장 유명한 걸로 준비를 했고, 분유 저장 팩이라고 해서 옛날에 어릴 때는 막 이렇게 동그란 거 돌려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엔 일회용 지퍼백으로 부피가 되게 작게 분유 저장 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더케이에서 이것저것 살 때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마지막은 아기 이제 장난감 같은 종류인데요. 일단 뭐 가장 유명한 초점책 준비했고, 이렇게 소리 나는 사운드북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뭐 국민 모빌이라고 하는 타이니 모빌 물려받았고, 아기 체육관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바운서도 당근에서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세이지폴 제품이고, 사실 그 자동으로 이렇게 바운싱 해주는 그런 애들도 있는데 그게 되게 괴담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수동으로 된 그냥 예쁜 바운서를 준비를 했고, 아기의 첫 장난감이라고 불리는 쪽쪽이도 샀어요. 호불호가 엄청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고민템이면은 필립스 아벤트 제품을 2개를 샀고, 모듈 제품을 같이 이렇게 3가지를 사가지고 일단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건보 의자는 애쉬양 제품이 가장 유명하고, 그 애쉬양 제품을 저는 물려받아서 준비를 해두었고, 디데이 달력 많이 쓰시는데 원형 우드로 된 거를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아 끼우는 방식인데 굉장히 만족하게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기를 만나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준비 잘 하시고 예쁜 아기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